4월 9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갓갓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34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판결보다 중형이 내려진 건데 그동안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요구해왔던 여성단체들은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경북 여성통합상담소 김정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북여성통화상담소 김정희입니다. 네, 우선 어제 안동지원에서 갓갓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34년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과, 검사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으나 어제 징역 34년형이 선고됐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공개 고지 10년, 취업 제한 10년, 위치 추적 장치 30년, 이렇게 선고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이제 디지털 성범죄에 내려진 판결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선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성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법원이 봐줬다 이런 입장이죠. 글쎄요, 봐줬다라고 표현한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영욱이 저지른 죄값에 맞는 선고 형량은 저희는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요구를 해 왔었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 사건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아주 많은 충격적인 성착취 사건이었고 아직도 사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좀 더 크게 엄중한 판결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 갓갓 문형욱이 저지른 범죄 혐의 기소 내용만으로도 12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문영욱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음란물 제작이나 배포 등에 있고요. 그리고 특수상해 등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네. 텔레그램 방을 12개의 N번방을 개설하였고, 최초 개설자죠. 네. 성착취물 3,700여 개를 제작하고 유포했고, 네. 그리고 1,200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었고, 그리고 경찰을 사칭하기도 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네. 이 갓갓과 함께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 등 다른 피해자들의 선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10월, 박사방 조주빈이 지난해 2020년 10월에 검찰의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네. 11월에 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었어요. 네. 운영욱의 공공관계인 안성진의 경우는, 이제 징역 10년 음. 선고가 있었고, 안성진의 공범은 징역 8년 내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네. 이들은 지금 항소했고, 그래서 22일에 그 항소심 선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이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초범이거나 합의를 네. 이유로 형량을 낮춰주고 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이번 문영욱의 판결에서도 초범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안성진의 공범관계인 김모 씨의 경우를 참고로 보자면, 네. 안 씨도,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49개를 제작했었고요. 네. 그리고 성착취물 1,480개를, 1,048개를 유포하고 9,175개의 소지한 혐의, 그리고 네. 12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까지 음. 한 혐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범인 김 씨의 경우도 아동 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었었고, 네. 16명에게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그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들의 행위 또한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에 네. 비해서 형량은 각각 10년과 8년이었습니다. 최근에 성폭력 특별법을 정비하면서 그나마 이전과는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기는 했지만 네. 여전히 행한 죄질에 비해서 형량은 가벼운 판단으로 가벼운 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형욱은 그러면 어제 1심 선고를 받아들였습니까? 1심 선고 후에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네. 바로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최종 변론에 반성을 한다, 네.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는데 이거는 진정한 반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음. 음. 최근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도 제정이 됐는데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오 범죄, 이런 일들을 막으려면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뭐 처벌 규정은 경범죄로 이때까지 여겨졌고 네. 그 처벌이 가벼운 벌금 정도였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음, 흔히들 가해자 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가해자 강력 처벌은 사건 해결의 기초적인 아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고요. 네.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제대로 된 처벌이 이 시작입니다. 네. 또한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이제 그 공동 과제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폭력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네, 음, 우리 사회가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이 폭력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우리 지역에도 이런 상담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개설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여가부 이제 선정이 돼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문의 오거나 음, 아니면 이제 사건화돼서 이렇게 접수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가 발달되면서 이 기기를 쓰는 에티켓, 이제, 음, 기기 하는 우리들의 에티켓은 없이 그냥 기기만 발달되다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나 특히 어린아이들 사이에 네.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이런 음, 뭐 동의하지 않는 촬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두 다 관심을 좀 가지고 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여기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갓갓 문형욱의 법원 선고 형량에 대한 논란도 오늘 짚어봤습니다. 경북 여성통합상담소 김정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